키워드 간명합니다. 박 전 대통령 발 아파요. 최순실 씨는 가슴이 아파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님. 네. 화면으로 박 전 대통령 오늘 재판 출석 모습을 같이 볼 텐데 저렇게 교도관에게 왼발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금 천천히 걷자는 뜻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그 약간 그러니까 의도했다기보다 순간적으로 어디가 좀 순간적으로 좀 통증이 있었는지 몇 걸음 걷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걷는 속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저걸 많이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바깥 얘기를 들으셨을 수는 있죠. 바깥 얘기를 듣고 이게 시간 끌기다. 뭐 그 정도 아픈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어떻게 법정을 안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비난 여론에 대해서 좀 억울한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표현됐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아마 버스에서 내릴 때 그 버스 발판이 좀 높거든요. 그것도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서 뭔가 왼쪽 발가락 쪽에 더 그 부담이 가면서 순간적으로 좀 통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이현정 의원님 사실 구치소 측에서는 그 큰 부상은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보통 평상시 일반인들한테는 뭐 크게 어떤 부상 정도가 아니라도 박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특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뭐 조금 아프면 눈짓만 해도 사실 다 비서들이 알아서 뭐 하고 또 뭐 조금 아프면 이제 바로 주사 맞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뭐 김원장 주치도 많고 자문인도 많고 또 이제 외부에 또 의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만 아파도 다들 와서 치료해주고 조금만 뭐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도 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그냥 뭐 회의 안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수갑이 차 있고 사실 계단 내려오는 것도 본인이 굉장히 좀 스스로가 못 내려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어떤 고통보다 더 심해지는 것이죠. 본인 느끼기에.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평소에 잘 아프던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조금 그래도 내성력이 있는데 사실 저렇게 이제 그동안 항상 하다 보면 저렇게 지금 아픈 거를 본인 스스로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일반인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렇게 누가 아무도 챙겨준 사람도 없고 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뭔가 치료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아프고 또 힘들다 보니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괴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입모양을 보니까 좀 아이고 좀 천천히 좀 뭐 이렇게가 제가 뭐 추측은 가능한데 근데 박 전 대통령 왼발 말고도 저 백 변호사님 저 재킷이요. 저게 사실 보통 여름에는 잘 안 입는 재킷인데 네, 그렇죠. 확실히 본인 스스로가 이제 법정 안에서 에어컨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구치소 안에는 에어컨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랑 접견하는 공간만 에어컨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저희 재수자들이 굉장히 그걸 더워서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박 전 대통령 과거 좀 기억해 보시면 2013년도에 마크 조커버그 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한국 왔을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마크 저커버그가 평상시와 달리 정장을 입었는데 땀을 뻘뻘 흘려요. 물 한 잔 달라고도 하고. 네,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그때도 결국 에어컨 안 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치소 안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감기도 걸리고 좀 몸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아마도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통상적으로 입기에는 좀 너무 두껍다 싶은 그런 자켓을 또 계속 걸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저희 지금 법정에 취재기자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통곡을 하는 방청객이 있었다, 뭐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정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구속된 피고인들이 있는 방에서 법정으로 들어오니까 한 남성, 60대 남성이 막 통곡을 했다는 게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주재하시는 부장판사께서 조용히 해라. 근데 그게 그치질 않으니까 퇴정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방청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인 거죠. 지지자인데 뭐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울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지하는 것까지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지지하는 데 있어 표현이 과하면 그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통곡하고 하는 모습이 외려 더 부정적으로 더 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 지지하시는 분들이 법정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예.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왼발을 좀 아프다는 느낌을 이제 교도관에게 말을 건넸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최순실 씨도 오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작스럽게 말이죠. 어지럼증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전에 못 나가겠다고 연재영 의원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에 굉장히 좀 불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변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정유라 때문에 딸 정유라 씨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 여러 가지 충격과 또 번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인의 참 혈육인데 지금 자기 재판에 상당히 불리한 지금 증언들을 쏟아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정윤회 씨까지 동원해서 좀 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것도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아마 최순실 씨한테 미승 빌딩에 쫓아내자 딴 집에서 쫓아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딸의 저런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지금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재판 전략 자체가 완전히 헝클어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본인은 잘 모른다고 이제 지금 했는데 엄마가 다 알고 삼성 사람들과 만나서 다 말 파는 것도 말 세탁하는 것도 다 엄마가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직접 증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울 겁니다. 예, 백 변호사님 물론 주 4회 재판이란 게 참 이례적인 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피고인들이 못 나오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오는 것도 보기 힘든 장면인 것 같아요. 거의 못 보죠. 저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발가락이 다쳐서 못 나온다. 저는 진짜 그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슴 통증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가슴 통증이 아니라 정유라 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마음의 병입니다. 네, 마음의 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최순실 씨가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정유라 씨의 발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도 원래 맨 처음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최순실 씨도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겠다고 밝혔죠. 그렇죠. 근데 19일 말고 26일 날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26일 날 아마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그런 얘기를 다 쏟아냈는데 최순실 씨가 나가서 어떻게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재용 재판이니까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사실상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재판에도 나가야 될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최순실 씨가 마음의 병을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재판만큼은 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성실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지금 안전하게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마음으로라도 좀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텐데 이렇게 재판마저 좀 불성실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변호인도 오늘 가슴 통증 사실을 몰랐다는데 글쎄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변호인단이랑 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게 우리가 밖에서 소통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속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제 새벽까지 가슴 통증이 계속 와서, 이제 못 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아침에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건데 변호인하고 소통이라는 건 접견이나 재판을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건데 변호인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호인은 재판 준비 다 해가 나오는데 정작 당사자는 안 온다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은 더 많아질 거라 보고요.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문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딸의 증언도 그랬고 자기한테 불리한 구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픈 몸도 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이 앞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은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6일로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고 그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백 변호사님이 아마 출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출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 목적은 정유라 씨 증언을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잘 모르고 한 얘기다. 이거는 정유라 개인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고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었고 그냥 시간이 이게 갑자기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돼서 그렇지 정유라 외에 다른 승마 유망주들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됐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정유라는 잘 모르고 한 얘기다가 아마 주된 그 포인트 그 증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또 특검은 특검대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증언한 게 헌재에서 한번 증언을 한 게 공개가 됐었죠. 그때 보면 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최순실 씨는. 그리고 이렇게 기죽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독대 자리에는 본인이 없었던 거고 예. 뭐 그 전으로 해서 그 차명폰으로 뭐 수차례 주고받은 전화 내용은 있지만 그런 거는 뭐 다른 걸로도 둘러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차피 독대 자리의 증언은 안 되고 그 독일에 있는 법인을 통해서 삼성의 지원을 받은 거는 뭐 정유라 씨는 그야말로 엄마 시키는 거에 도장 찍은 거고 이름 서명한 거고 걔는 모른다. 내가 다 아는데 이거는 걔를 위한 지원이 아니었다. 뭐 그런 취지로 증언할 것 같습니다. 예, 백 변호사님, 엄마 딸이 나와서 서로 딴 얘기하면 재판부에서는 누구 말 믿어줄까요? 이제 어떤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요. 근데 정유라 씨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말 세탁하기 전날, 그러니까 비타나부에서 블라디미르로 교착하기 전날 삼성 임원진 둘과 최순실 씨가 같이 있었다는 걸 그 승마 코치하고 통화했던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최순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좀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본인의 재판에서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 재판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 결과하고 다르게 나오게 되면 위증죄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한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 다 아픕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의 변수가 될지도 모를 증거들이 최근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하여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 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카톡도 손도로 했다. 이런 정의네요. 참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 한 거죠. 왜냐하면 카톡이란 게 민간 기업의 그 메신저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정부가 관련 알고리즘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 이 사실을 구글에다 이야기한다 해보십시오. 구글이 바꾸겠습니까? 구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국내 기업이니까 저렇게 지금 압박을 넣어서 왜냐하면 이 연관 검색어라는 게 뭐 누구 이름 치면 그 사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검색어들이 쭉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나 좌편향적으로 나온다. 이걸 좀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실제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은 요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용자와 지금 회사와의 관계 문제지 이거는 정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주문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것을 과연 지시를 했고 이게 문건이 있고 예. 만약 이걸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서 실제로 압박을 넣었다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불법을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제가 문건 내용 전체는 뭔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서서 뭔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포털 사이트라는 그쪽에다가 뭔가 경제적인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새로운 어떤 범죄 혐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전형적인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근데 지금 직권남용이요? 현재 이 카카오톡 그리고 또 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그런 압박을 받았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된 게 없잖아요. 예. 이 카카오톡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면 카카오톡이 샵 기능이라고 있어요. 카카오톡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국민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4천만이 넘습니다. 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어찌 보면 SNS인데 그 샵 기능이 뭐냐면 그 포털 뉴스 같은 걸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백성문을 치면 연관 검색어 백성문 변호사 프로필, 뭐 백성문 변호사 출연 방송 이런 게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연관 검색어라는 건데 정부와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세월호 치면 세월호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꺼려하는 것들만 이게 많이 뜨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순이에요. 그렇죠. 검색하는 순으로 연관 검색어 뜨는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거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봐야죠. 이게 만약에 박 전 대통령까지 개입됐다면 박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안.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실제 뭐 그런 가능성들이 많았고 실제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에서 또 심지어는 수사기관에서 그 압수수색 없이도 그 뭐 자료를 내놔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저기 사이버상의 망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가 뭐 텔레그램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안철수 그 이번에 정거 조작 관련해서 특별히 이 카카오톡을 안 쓰고 바이브라는 다른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다 이런 정부에서의 이런 포털이나 또는 어떤 SNS에 대한 그 감독이나 간섭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손보려 했다 이런 입김 뒤에 최순실 씨가 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발언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문화계에서. 최순실 씨 말에 의하면 좌성향이다라고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예, 뭐 일단 최순실 씨 본인은 아니라고 하던데 뭐 이쯤 되면 정황상 최순실 씨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거는 뭐 그 박 전 대통령 전혀 저런 생각이 없는데 최순실 씨 입김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생각한 보수 정권의 역할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그 좌편향적인 그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그 좀 하드웨어적인 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역할이 보수 정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게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건에서 나온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최순실 씨가 순전히 이게 최순실 씨의 입김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차은택 그 씨의 말은 그러니까 뭐 코드 인사가 저런 거죠. 전형적으로 저런 것이 코드 인사고 그리고 장관 인선을 할 때 늘 발표하던 내용이 있어요. 뭐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런 얘기가 뭐 이런 걸 뜻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 정부는 정치적이면 안 되지만 속성 자체가 정치적이면 안 되지만 청와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권이 지향하는 그런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 그렇죠. 안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벗어났다는 게 결국은 탄핵까지 간 거고요. 좀 많은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렇게 좀 청와대 문건에서 캐비넷 문건에서 카톡을 손보려 했다든지 일단 분위기상으로 최순실 씨에게 불리한 게 막 나오니까 최순실 씨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죠. 캐비넷 증거 기습 제출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뿐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삼성의 뇌물죄가 인정이 되느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문건의 내용 중에 엊그저께 발표된 건 좀 충격적인 건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삼성에 유리하게 해주는데 그게 정부가 개입됐다는 걸 보여주지 않게 최대한 막아라라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라는 건 사실상 대가관계 부분이 입증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재판부에 제출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면 사실상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재판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아니 이게 증거가 갑자기 나오면 우리도 방어권 행사에 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거 제출 시한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구속기간 11월 달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 전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시한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증거자료 제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현 부장 판사가 거기에 대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겠습니까? 실체 진실의 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직전 뭐 정말 최종 변론기일에라도
중요한 자료가 나오고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 당연히 제출하고 그걸 토대로 재판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는 어찌 보면 최순실 씨 그리고 변호인단의 좀 초조한 마음을 드러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금만 붙이면요. 이 구체적 내용과 관계없이 우리가 작년 이맘때 이 사건이 처음 터질 때 최순실 씨가 아무리 뛰어난 여성이지만 이걸 혼자서 다 기획했을 수 있겠느냐. 누군가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의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이 사실이라면은 이 국정농단의 총체적 기획자가 청와대 민정실이 되는 거고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실행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건이 더욱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의 이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저는 탓하면 안 된다고 보이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이제 구속기간,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든 선고를 낸다는 게 지금 선고를 하겠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2만 쪽이 넘는 지금 추가해가지고 증인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엄청날 거예요, 재판 기록이. 그렇죠. 그런 걸 다 검토하는 시간까지 따진다고 하면은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종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한 달 반이라는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요. 이 증거가 지금 저는 검찰에서 지금 그 사본을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이 증거로 제출한 것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이것이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를 하면 이건 다시 증거 조사를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그 이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본을 증거로 제출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것이 온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 검찰에서 이거를 증거로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절차를 밟았어야죠.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가 이런 기타 절차를 그런 것이 없이 증거를 이렇게 제출한 거는 좀 제 변호사인 제가 만일 피고인의 변호인이라고 하면은 이 증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